사위의 그것이 너무 커서 딸은 매번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호의 떨리는 고백에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직접 봐도 되겠니? 순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숙은 한 발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며. 그럼 나를 믿어. 그리고 장모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 정말 이렇게 큰 게 보통인가? 놀라움과 함께 6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문을 열고야 마는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11시 신혼집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6살 수진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시간만큼은 두려웠거든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9살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어요. 아내의 긴장한 모습을 보자 그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피곤하면 그냥 자도 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민호는 아내 옆에 자리를 잡으며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어요. 수진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걸 느꼈지만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을게.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민호의 옷이 벗겨지면서 그의 몸이 드러나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어떻게 저걸?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의 압도적인 크기를 볼 때마다 막막했거든요. 미안해, 수진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내가 적응해야지. 수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민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천천히 할게. 아프면 바로 말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아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눈을 꽉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각오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용했던 침실에는 이따금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무렵 침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목소리도 평소보다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수진의 걸음걸이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장실에서 수진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젖은 눈가가 거울 속에 비쳐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수진이 작게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어요. 이제는 이 약 없이는 잠들 수도 없었거든요. 한편 침실의 민호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체격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니. 인터넷으로 여러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수진이 부끄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놔둘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이 침대로 돌아왔어요. 오빠 먼저 자.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사랑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둘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화장대 앞에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색과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신혼생활을 묻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한편 민호도 회사에 가는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아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민호야, 신혼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수진은 어머니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6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52살의 정숙은 딸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던 딸이 오늘은 힘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거든요. 어서 와라, 수진아. 정숙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딸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느려 보였어요. 특히 소파에 앉을 때 살짝 몸을 비틀며 천천히 앉는 모습이 정숙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30년 가까이 딸을 키워온 어머니였거든요. 수진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를 준비해 오면서도 정숙은 계속 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를 도우러 부엌까지 따라왔을 텐데 오늘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정숙이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수진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유의 습관들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시선을 피하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들 말이에요. 수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뭔가 몸이 아픈 것 같은데. 정숙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정숙이 딸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만 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거든요. 한참 후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매번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숙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도 젊은 시절을 겪어본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호기심 말이에요. 아, 그런 문제였구나. 정숙의 얼굴도 잠깐 붉어졌지만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당황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병원은 가봤니?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정숙 자신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위 민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하는 궁금증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사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라.
전화 너머로 민호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장모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수진이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야 해. 정숙의 진지한 톤에 민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내가 자신들의 문제를 어머니에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정숙의 집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몇 번이나 손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지요. 어서 와, 민호야. 문을 연 정숙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차려입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민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사위를 보며 그 역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 얘기 들었어. 민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조심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정숙은 잠시 사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방법은 시도해봤어? 인터넷도 보고 병원 얘기도 했는데 수진이가 부끄러워해서. 민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의 마음에 대담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한번 상황을 봐도 될까?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한 민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정숙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여자 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수진이가 덜 아플지 알아볼 수 있잖아. 정숙이 다가서자 민호는 소파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숙의 간절한 눈빛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수진이를 위해서만? 민호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래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수진이를 위해서야. 정숙은 민호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채취가 코끝을 스쳤고 민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로 하자.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숙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정말 좋구나. 민호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이미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며. 정숙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몸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정숙이 말했지만 그는 이미 본능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침실에 도착한 민호는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하지만 못 참겠어요. 사과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쾌락에 휘말렸습니다. 조용했던 침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고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무슨 짓을. 이성이 돌아오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정숙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자책했습니다. 수진이가 알면 어떻게 해요? 정숙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똑같아.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결코 괜찮을 수 없다는 것을.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에 강렬했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도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에 빠졌지만 6년 만에 느낀 충만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이미 잠들어 있는 옆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오후에 강렬했던 감각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간 조심스럽기만 했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옆에서 자는 수진을 바라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이렇게 순진하게 잠든 아내 모르게 그런 일을 벌였다니. 한편 정숙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 민호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6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숙이 중얼거렸지만 속마음과는 달랐어요. 사실은 다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수진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빠 어제 엄마 집에 다녀왔다며? 수진이 밝게 물어보자 민호의 수저가 떨렸어요. 응, 잠깐 다녀왔어. 민호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 그냥 너 걱정하신다고. 민호는 아내의 순진한 눈빛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수진은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정숙과의 강렬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에도 수진과의 관계에서 민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제 장모와 있었던 일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와 정숙 모두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정숙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특히 정숙은 6년간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민호에게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정숙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호야, 시간 되면 잠깐 와라. 수진이 일로 상담할 게 있어. 문자를 받은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이라고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안 가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민호가 자신과 싸웠지만 결국 정숙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거든요. 정숙의 집에 도착한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습니다. 어서 와, 민호야. 문을 연 정숙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장모님, 무슨 상담이? 앉아. 차부터 마셔. 정숙이 민호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를 의식하느라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호야, 지난번 일 후에 수진이는 어때?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내가 도움이 됐구나. 정숙의 목소리에 미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숙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정숙이 민호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너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 정숙의 손이 민호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정말. 민호가 거부하려 했지만 정숙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지난번에 강렬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정숙이 민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민호의 이성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한테 들키면 수진이는 지금 회사에 있어. 절대 모를 거야. 정숙의 손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저항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난번처럼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금기된 선을 넘었고 끝나고 나서는 같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민호야,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정숙이 민호의 품에 안긴 채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민호와 정숙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를 위한 상담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조차 무의미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민호는 거의 매일같이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에 점심시간에 심지어 새벽에도 만나곤 했어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진짜 사랑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어느 날 민호가 정숙을 부르는 목소리에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민호야. 정숙도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하루라도 장모님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민호가 정숙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랑인 걸까? 정숙도 6년 만에 느끼는 진짜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정숙 씨? 정말 정숙 씨 맞네요. 돌아보니 옛 직장 동료인 강 부장이었습니다. 55살의 강 부장은 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는 남자였어요. 어머, 부장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정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우연히 정숙 씨를 보게 되어서 강 부장의 눈빛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정숙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웃이네요. 반가워요. 정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강 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숙은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강 부장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 씨,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2년째 혼자인데 정말 외로워요. 정숙 씨는 어떠세요? 강 부장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가끔 외롭긴 하죠. 정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호가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았거든요. 혹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강 부장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부장님,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정숙은 민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장모님한테 재혼 얘기를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재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함께 지내자고. 절대 안 돼요. 민호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한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민호야, 너무 흥분하지 마. 거절할 거야. 당연히 거절하셔야죠. 저는 장모님을 다른 남자한테 뺏길 수 없어요.
민호의 고백에 정숙이 놀랐어요. 민호야. 장모님. 제가 진짜 장모님을 사랑해요. 이제 수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도 필요 없어요. 민호가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장모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민호야.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핑계를 댈 필요도 없었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강 부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 제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해요, 부장님.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강 부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좋은 식당 알아뒀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정숙이 대답하기 전에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강 부장을 보며 인사했어요. 강 부장도 민호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 씨 옛 직장 동료인데 혹시?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장모님 사위예요. 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꽃까지 들고 온 거였거든요. 사위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강 부장이 인사했지만 민호는 시큰둥했어요. 정숙 씨,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강 부장이 떠난 후 민호가 정숙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남자가 장모님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진정해, 민호야. 거절할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저렇게 계속 따라다니면 어떡해요? 혹시 우리 관계를 들킬 수도 있잖아요. 민호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어요. 강 부장 때문에 그들의 비밀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확실하게 거절하셔야 해요. 그리고 민호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남자한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정숙이 민호의 강한 의지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원하는 남자가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강 부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계속 그녀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집 앞에 자주 보이는 젊은 남자의 차,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정숙의 사위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의심이 커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강 부장이 정숙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민호와 정숙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연인들이 나누는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저게 뭐야? 사위와 장모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부장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숙은 강 부장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어제 봤어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정숙이 당황하며 물어봤지만 이미 강 부장의 눈빛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사위분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님, 그게 무슨... 정숙 씨, 전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고요. 강 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고백을 거절하신 거였군요. 딸도 아닌 사위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정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도대체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딸의 남편과 그런 짓을 하다니. 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정숙이 애원했지만 강 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이런 추잡한 일을 벌이고 계시면서 제발 딸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강 부장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딸에게. 안 돼요. 정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 부장이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들켰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야?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수진이한테 말하면 민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장모님,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정숙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진이를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그들의 아름다웠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민호와 정숙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숙의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두 사람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야 해요, 장모님.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민호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강 부장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장모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민호야.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줘. 정숙이 민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좋은 분 만나세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호는 더 이상 정숙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빠, 요즘 엄마 집에 안 가네? 전에는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응. 너무 자주 가면 폐가 될 것 같아서. 민호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숙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정숙이었습니다. 정숙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강 부장은 더 이상 정숙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관계가 정리된 것을 확인했거나 아니면 그 추잡함에 실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수진과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다정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고 정숙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곳에 쏟으려는 시도이기도 했어요. 수진은 남편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오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부드러워졌어.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너무 오랫동안 안 갔잖아.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숙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좋아. 그러자. 주말 민호와 수진이 함께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정숙과 민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서 와라, 수진아. 민호도. 정숙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수지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민호와 정숙은 서로를 의식하느라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정숙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숙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면 민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정숙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정숙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도.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수진과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은 온통 정숙 생각뿐이었어요. 정숙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민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